안녕하세요. 오늘은 참다운 벗에 대해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 내가 저 사람과는 한평생 우정을 나눌 수 있겠다 하고 믿었던 이에게서 등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도리어 크게 가깝지는 않았던 알던 이에게 도움을 받는 뜻밖의 일을 겪기도 합니다. 손전화에 저장된 사람이 수없이 많아도 막상 내가 마음이 괴롭고 다급해질 때 진정으로 연락해서 기댈 누군가가 없는 듯해 허전함을 느끼기도 하지요. 술자리가 펼쳐지면 형님, 동생하며 어울리는 사이가 열을 넘어 20명이 훌쩍 되어도 막상 어려움에 부딪혀 누군가의 손길이 간절할 때는 아무도 나서주지 않는다는 얘기도 흔히 듣곤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버디라는 게 과연 있는 걸까 하고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옛날 깨달음 모음집 디하 옛계 침책 속 이야기를 빌려 사람 이어짐에서 참다운 버디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이어짐을 맞이해야 하는지 한번 곰곰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제 생각도 덧붙여 보려고 하니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끌리신다면 듣고 나서 나눔 표시, 구독, 좋아요, 도 해주시면 더욱 반갑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작은 움직임 덕에 다음 이야기들도 좀 더 빨리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옛계 침책에 전해지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넉넉한 살림을 가진 집안의 자제 하나가 해마다 놀고 먹으며 벗들과 어울리는 일에만 빠져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벗들과 잘 지내는 것도 좋지만 너도 스스로 공부하는 데에 눈길을 좀 가져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러자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아버지, 제 벗들이 저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세요? 모두가 저를 반기니 저 같은 사람은 드물어요. 아버지는 김 아저씨 한 분만 곁에 둬서 잘 모르시는 거죠. 옛글에서 이르길 참다운 벗이 셋만 있어도 잘 살았다고 하는데 저는 30명도 넘으니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믿는 벗들과의 속마음을 한번 확인해보자. 그리고 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피가 묻은 채로 두툼하게 싸서 지게에 묶어 아들에게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너 벗들 집에 이 고깃덩어리를 시체라고 둘러대고 내가 뜻밖의 실수를 저질렀으니 며칠만 숨겨달라고 해 보거라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지게를 메고 자기와 가깝게 지내던 여러 벗집을 차례로 찾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사람을 잘못 건드려서 그만 목숨을 잃게 만들었네. 시체를 이렇게 지고 나오긴 했는데 내가 바로 붙잡혀가면 우리 집안이 망하고 말 거야. 잠시만 몸을 숨기고 나중에 자수하려고 하니 그때까지 며칠만 나 좀 감춰주게. 그 벗들은 처음에 기겁해서 지게를 슬쩍 들여다보더니 거기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확인하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이보게, 이런 큰일 날 이야기를 내 앞에서 하지 말고 당장 가보게. 내가 우리 우정을 봐서 신고는 안 할 테니 얼른 여길 떠나게. 그 뒤로도 아들은 여러 벗들을 차례대로 찾아갔지만 누구도 그를 숨겨줄 마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큰 화를 끌고 오지 말라며 문전에서 돌려보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자신이 알고 지내는 김 아저씨 댁을 찾았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꺼냈더니 아저씨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크게 놀라며 아니, 어떻게 그런 실수를 저질렀소. 이러다 누가 볼지 모르니 일단 얼른 들어오시오. 이 시체는 장독 뒤에 감춰두고 이야기는 안에서 나누자고요 하고 적극적으로 숨겨주려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고갯짓을 하며 웃고는 말했습니다. 이봐, 사실 이건 돼지 덩어리일세. 오늘 밤새 당신과 한잔하려고 이렇게 몰래 꾀를 냈다네. 이 일화에서 오는 가르침은 꽤나 뼈아픕니다. 술 마시며 어울릴 때는 100명, 1000명이 곁에 있는 것 같아도 막상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는 다들 나 몰라라 하고 달아나기 십상이라는 뜻이죠. 이 얘기를 접하고 나면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사람 이어짐이란 게 결국 이렇게 허무한 건가 하고 텅 빈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내가 살아온 게 뭔가 잘못이었나? 내 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려울 때는 아무도 없구나 하는 쓸쓸함이 들죠.
저 또한 한때 그런 생각을 해서 내 곁을 내 편이 될 이들만 남기자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멀리해야지. 내 아픔에 공감해주지 않고 오히려 차가운 말을 던지거나 다른 이 편만 들며 나를 낮춰보는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어야겠다 하고 정리했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나와 말이 비슷하게 통하고 비슷한 형편과 관심을 가진 이들만 남게 되었는데 그 무리에선 싸움이나 괴로움은 줄었으나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게 쓴소리를 해줄 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늘 듣기 좋은 말만 오가고 뻔한 칭찬과 맞장구만 가득하니 어느 순간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걸까 하는 허무함이 엄습하더군요. 결국 마음을 비우고 오랜 시간 곰곰이 지켜보면서 참다운 버디란 게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구나. 어쩌면 영원한 버디라는 것도 없을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년을 붙어 다니다가도 어쩌다가 마음이 틀어지면 연락이 싹 끊기기도 하고 또 문득 멀리 있던 이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가 내게 큰 힘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 피로 이어진 가족과는 달리 버디라는 이어짐은 서로 마음에 맞지 않으면 끊어내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건져줄 이가 바로 참버디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이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순간엔 자기 살 길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고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을 일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가령 내가 엄청난 재정 위기에 빠져서 당장 큰 돈이 필요한데 내 친구라고 해서 기꺼이 집을 팔아서까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도 살기 벅찬 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잣대를 들이밀면 결국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느끼기 쉬우니 오히려 우리가 좌절하게 됩니다. 또 내 마음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온전히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겉으론 조금 거들어 줄 수 있어도 고통의 깊은 속내는 결국 내가 홀로 버텨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네 친구가 나 대신 완전히 해결해주지 않았으니 날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네 하고 바로 뿌리 뽑아버리면 끝내 혼자 남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듯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면이 있고 형편도 제각각입니다. 힘들 때 도움 못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날 아예 싫어하거나 배신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내 상황을 돕고 싶어도 그 사람 역시 각자의 살림이든 정신적인 여유든 시간적인 여유든 뭔가 부족해서 움직일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말이에요. 또 옛계 침책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배고픈 이는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을 향해 다정하게 굴지만 제 배가 부르면 그 사람 곁을 떠난다. 부자인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많지만 그가 가난해지면 어느 누구도 보러 오지 않는다. 이 말은 슬프지만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우리네 마음은 늘 바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쉽게 쏠리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완전하게 따뜻하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주며 끊임없이 나를 감싸주는 꿈같은 벗을 만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완벽한 벗이 되기가 정말 힘들고요. 그래서 벗에게 무엇을 바라고 나와 전부를 함께 나누기를 기대하기 전에 우선 내가 그 벗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는지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부탁했을 때 그가 망설였다면 혹시 내가 예전에 그가 힘들었을 때 외면하거나 별 관심 없이 지나치진 않았는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과연 나 스스로는 얼마나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줄 만한 여유가 있나? 나도 부족해서 누군가에게 차가운 말밖에 못 해준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사람 이어짐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울 때 반드시 목숨 걸고 날 구해줘야 버디다처럼 엄격한 잣대를 두면 세상에 남을 벗이 거의 없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너무 아무나 곁에 두고 다 벗이야 하며 지내면 그 수많은 이어짐 속에서 내가 오히려 지치고 허무해질 수도 있겠고요. 결국 넓은 마음으로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살림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날은 나한테 밝은 기운을 주는 이가 있고 또 어느 날은 나도 그에게 작은 다정함을 건넬 수 있겠죠. 그게 벗 아니겠습니까? 너그러움을 갖춘다는 건
모두를 이해해줘라는 말이 아니라 완벽함을 서로에게 강요하지 말자는 뜻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사정이 있고 때로는 지쳐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으며 어떤 날은 정말 아무것도 못해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래,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지? 나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다면 그게 어쩌면 성숙한 벗 이어짐의 형태가 아닐까 해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진짜 벗이다 하고 틀이 꽉 짜인 정의를 들고 있으면 내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배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 쓸데없는 이어짐이 사라져서 속은 편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내 삶에 들어올 수도 있었던 다양한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내 기준에는 안 맞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네 할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웃게 해주네 하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더구나 벗이라는 건 서로가 자기 살림에 충실하면서도 틈나면 만나거나 안부를 묻는 직숙한 남 정도로 두는 게 마음 편합니다. 평생 나를 온전히 지탱해줄 보험 같은 벗을 기대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한번 웃으며 곁에 있어주고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슬쩍 찔러주는 그 정도만 돼도 감사한 게 아닐까 합니다. 사실 나를 빼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환경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늘 옆에서 내가 내게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날 위해 이렇게 해줘야 한다 하고 바랄수록 실망만 커지곤 해요. 반대로 나와 저 사람은 서로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어느 정도는 떨어져 있다가도 다시 웃으며 대할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 하고 넉넉하게 바라보는 게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을 덜어줍니다. 옛게 침책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몇 줄을 제 말로 조금 바꾸어서 전해보겠습니다. 술에 취해도 말이 없으면 참다운 바른 이이고 재물을 다룸이 분명한 사람은 마땅히 굳센 이이다. 다른 이를 가리키며 탓하기 전에 내 모습을 먼저 돌아봐라. 다른 이의 잘못을 입에 올리기 전에 내 잘못은 없는가 살펴라. 만약 다른 이를 헐뜯거나 나쁜 말을 뱉으면 오히려 그 독이 내 입안부터 더럽히게 된다. 늘 마음을 밝히고 기운을 바르게 하라. 또 복은 티 없고 아낀 삶에서 생겨나고 올바른 덕은 낮추는 태도에서 생겨난다. 재물은 평온한 자리에서 생겨나고 하늘의 흐름은 화기로운 데서 생긴다. 근심은 탐을 많이 낼 때 찾아오고 재앙은 욕심을 키울 때 생긴다. 잘못은 건성으로 날뛰고 우쭐댈 때 생기며 죄악은 어질지 못할 때 생긴다. 눈을 삼가서 남의 그른 점을 굳이 보지 말고 입을 삼가서 다른 이의 잘못을 함부로 말하지 말며 마음을 삼가서 스스로 탐하는 마음이나 성내는 마음을 키우지 마라. 몸을 삼가서 나쁜 벗을 따르지 말고 이롭지 않은 말은 함부로 하지 말며 내게 별로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우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런 옛가르침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괴로움 상당 부분이 내가 남을 재고 남도 나를 재는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법관계에서는 저 사람이 왜 내 기대만큼 해주지 않지 하고 따지는 순간부터 금이 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무리 술잔 기울이며 자주 어울려도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오면 다들 고개를 돌릴 수도 있다는 것, 그걸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모두를 전부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요. 둘째, 그래서 벗을 고를 때 이 사람이 언제든 내 곁에 있어 주리라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나와 함께 웃어주고 내가 어려운 중에도 어느 정도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도로만 바라보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나도 그 정도의 마음을 주면 되고요. 셋째,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고 넌 힘들 때 나를 왜 못 도와주었어? 넌 내게 진심이 아니구나 하고 몰아붙이면 내게 남을 벗은 거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을 우선 살펴야 하니 당연히 힘든 일을 외면하기도 하는 법입니다. 넷째, 벗이 아니라도 대화가 되는 사람이나 스치듯 알고 지내는 이가 어느 날 큰 힘이 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인연이란 참 신기해서 내가 예전에 베풀어둔 작은 선의가 뒤늦게 돌아오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사람이 내게 따뜻함을 주기도 합니다. 다섯째, 나 또한 누군가에게 진짜 벗 같은 존재가 되어주려면 그가 다급할 때 기꺼이 시간을 내고 자기 것 일부를 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항상 가능하진 않으니 못해주는 날도 있고 해줄 수 있는 날도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해야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진정한 버디란 이런 것이다 하고 딱 규정 짓기보다는 날마다 서로 조금씩 보듬으려 애쓸 뿐 완전한 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쪽이 더 인간적인 태도일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부딪히는 모든 이어짐에 통용될 만한 묵직한 깨달음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사람마다 성격이나 형편이 바뀌면서 한때는 친밀했어도 서서히 소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 배신지라고만 볼 필요도 없어요. 서로 일이 바쁘거나 관심사가 달라지고 또 살아가는 자리가 달라지면 자연스레 거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너무 원망하거나 스스로 실패라고 여기기보다는 그때 우리 사이에 분명 서로 도움이 된 적도 있었고 지금은 흐름이 달라졌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사람 이어짐에서 생기는 소갈이가 클수록 차라리 아무도 믿지 말자 하고 마음이 굳어지기 쉬운데 저는 그건 또 다른 괴로움을 낳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벗이 필요하고 어울려야 숨통이 튀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다만 나와 100% 마음이 맞는 사람만 원한다거나 이 사람은 내 어려움을 전부 해결해줘야 해 하고 바라는 마음을 살짝 놓으면 이어짐에서 오는 즐거움을 더 넓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악의적이고 해로운 사람도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숨막히게 하며 아무런 미안함도 없이 나를 이용하기만 한다면 그런 이는 빨리 끊어내는 게 낫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이들보다 자기가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등의 이유로 내게 도움을 못 주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걸 지나치게 원망하기보다는 서로 그 정도 한계는 인정해주는 게 건강한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옛 침책의 끝자락 구절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눈을 경계해서 남의 허물만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해서 남을 탓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며 마음을 경계해서 과한 탐이나 화를 부추기지 말고 몸을 삼가서 좋지 않은 것을 따라가지 말라. 이롭지 않은 말은 함부로 하지 말고 나와 상관없는 일에 깊이 끼어들지 말라. 이 가르침들은 결국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쪽으로 힘쓰라는 뜻입니다. 벗이 어떠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혹시 남을 함부로 대하거나 말로 상처 입히는 일은 없었나? 내가 근거 없이 화를 내어 주변을 괴롭게 만든 적은 없나? 내가 스스로 가지지 못한 걸 남에게만 강요하는 건 아닌가 돌아보자는 거죠. 그렇게 내 자리에서 좀 더 단단해지고 내 마음을 밝게 하다 보면 오히려 주변에서 마음이 맞는 이들이 나를 찾게 되고 더 나은 이어짐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정말로 내가 힘들 때 작은 손을 내밀어 주기도 할 거고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버디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헌신과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냥 그래, 내가 내 마음을 대충이라도 이해해주는 정도일 수 있고 내가 직접 뛰어들진 못하지만 너를 믿는다 해주는 정도가 고마운 걸 수 있어요. 만약 그 사람들도 사정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못 나설 때가 있다면 왜 날 버리는 거야 하고 섭섭해하기보다는 지금은 이 사람이 저럴 만한 형편이구나 하고 이해하려 애써보는 게 스스로를 덜 아프게 만드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가 내 등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일부러 나를 해치는 거라면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니죠. 그런 이는 스스로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 단지 내게 큰 도움을 못 준다거나 내 고민을 전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곁을 떠나버리면 언젠가 내가 다시 마음을 나누고 싶을 때 함께할 사람이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친구라고 딱 고정된 틀에 사람을 끼워 넣고 우정이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며 조급해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웃고 내일은 또 떨어졌다가 언젠가 만나서 밥 한 끼 할 수도 있고 또 그때 서로 안부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이 하나만 있어도 그건 엄청난 축복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를 찾기 위해 나머지 전부를 배척하는 건 또 다른 고립을 낳을 수 있지요. 그래서 넓게는 조금 겉으로만 아는 지인들도 유지하면서 깊게 들어갈 때는 서너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걸로도 꽤 아름다운 걸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좀 길었지만
혹시라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살면서 사람 이어짐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이게 무슨 소용인가 하며 괴로워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완벽한 친구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지치고 허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옛게 침책 이야기, 돼지를 숨긴 일화를 거울 삼아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자. 때론 작은 관심이나 웃음도 고맙게 여기자 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꿔봤더니 훨씬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내 친구라고 믿었던 이가 나를 외면했다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때에도 스스로에게 자꾸 다그치지 말고 그래, 사람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나도 언젠가 이렇게 누군가를 제대로 못 돌봐준 적이 있을 거야 하고 넉넉히 넘기면 어떨까요?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사람 이어짐이 갖는 묘한 기쁨을 조금씩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힘든 날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그건 그 자체로 감사한 일이겠고요.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사람 이어짐과 살아가는 길에 대해 이런저런 깨우침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마음 편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디 자신의 자리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작은 기쁨이라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